따라서 제주시에 가면 가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이 길도 평도 1차선이라도 돌길래로 막 걸어 다니고 차도 잘 없을 때입니다만은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본 것은 이제 신탁 통치를 하면서 판넬을 들고 막 그 안덕정 마당에서 허든 그것도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는 그 내중에 좀 알았지만 그 레닝 사상은 평등주의 사회주의로 빈부 차이 없이 산다라는 그러니까 뭐 가만 생각하니까 그 잘 살고 못 사는 것보다 평등하게 똑같이 산다니까 아마 머리 좋은 분들은 그런데 그 이념적으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외삼촌도 두 분 다 거기에 관련이 됐고 이념적으로 이모도 또 그렇게 됐고 한데 우리 아버지는 한림에 가서 사는 바람에 이제 이쪽으로 해서 청년 단장까지 지내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 어머니는 이제 여기서 우리 삼남매를 데리고 사는데 아까 그 본 그 사실은 맞고 저희 마을은 조천 제주시 조천읍에서도 북촌이라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 축구 육상 뭐 이런 거 북촌이 최고였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했는데 그 어느 막 그 전에도 이 사삼이 나기 전에 사건은 아까 영상에 막 먼저 죽이고 막 살리고 막 배도 뭐 어쩌고 막 그냥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밤에 잠자다 보니까 막 장결에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나서 어머니 따라서 나가 보니까 그 우리 바로 우리는 골목집에 살았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가 그 김신규라고 해서 이장님이 계셨는데 산에서 와갖고 그 무슨 밥인가 점심인가 뭐를 해줬다 그래. 이제 군인들이 오니까 잘 마을을 잘 보여달라고 그런 식으로 부탁을 했는데 이제 산에서 와서 부부간을 딸 2개를 내려두고 부부간을 와서 막 칼로 막 난도질을 해서 죽였어요. 그때 저 그 시신도 봤거든요. 그냥 어머니 따라갔다가 그러면서 마을이 자꾸 시끄러워지고 저는 심부름도 많이 했어요. 젊은 사람들 잡아가려면 방공호에 가서 숨으면은 이렇게 보초 저 샀다가 순경차나 군인차가 가면은 쪼르륵 쫓아갖고 일러요. 차 갔다고 하면은 나와서 담배 피우러 나오고 그런 심부름도 막 했어요. 제가 어릴 때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사건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아침 보니까 어른들이 웅성웅성 하더니 아이고 학교 집 앞에서 군인 2명을 죽여버리니까 이 마을은 빨갱이 마을이다 해갖고 막 그냥 이젠 큰일 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걱정들을 하고 있다가 추우니까 그 날이 언제냐면 48년 12월 음력으로 12월 19일 날이거든요. 막 추울 때.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 발을 질러갖고 앉았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애기가 울었어요. 그 옆에 사는 사람 애기가 우니까 군인이 들어왔는데 총에다가 칼을 꼽아다가 끝에다가 칼을 꼽아갖고 그 전에도 항상 탄압이라는 것이 와요. 오면은 탁 칼로 문을 탁 열고 그때는 다 저 창문에다가 종이 발리잖아요. 와서 신랑 어디 갔어 그러면 아침 해만 뜨면은 이제 부인들은 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 환자가 돼요. 그러면 신랑 어디 갔어 아들 어디 갔으면 일본 갔습니다. 부산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대면서 이제 사는 과정인데 그날도 와서 이제 문을 열어서 다 저 죽이기 전에 이제 빨리 운동장으로 빨리 나가라고 막 내몬 거에 끌어낸 거예요. 그래 나오다 보니까 골목집의 첫 입구에 막 불이 타갖고 집들 다 불 붙이니까 불이 타갖고 막 그냥 타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끌려 나왔잖아 학교에. 끌려 나오니까 학교 마당이 지금은 동쪽으로 있지만은 저 그때는 앞으로 정면 그 도로로 나 있었어요. 오니까 사람들이 막 운동장에 꽉 찬 거라. 그래 늦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늦게 이제 뒤에 가서 앉게 됐는데 저는 어릴 때도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었나 봐요. 오면서 이거 무슨 일인 거 해갖고 막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현재도 학교 울타리에는 그 담이 그때 담이 그냥 울타리가 돼 있습니다. 그 위에 기관총이 총구가 이 마당 쪽으로 향해 있었어요. 2개인지 3개인지 그것도 살피고 갔고 이제 군인이 이런 교탁구에 올라서 갖고 뭐라 하는데 앞에 남자분 이렇게 다 땅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앞에 남자들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 서 있었는데 뭐라 막 하더니 말은 안 들렸어요. 뒤에 앉아버리니까. 그러더니 뭐라 하더니 총이 다다닥 그 사람들을 향해서 쏜 거예요. 그 앞에서 그냥. 쏘니까 사람들이
그냥 쓰러지면서 다 쓰러졌잖아요. 그것을 신호를 갖고 기관총이 발사가 된 겁니다. 기관총이 발사되니까 다다다다 해가니까 우리들은 그냥 개미를 기듯이 머리만 들으면 죽을 건가 싶어서 막 땅바닥에다 기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남동생 3살 먹은 남동생 없고 큰딸 작은 이제 둘째 딸 손에 잡고 막 기다 보니까 이 뭐가 몸에 와서 탁 걸리는 게 있어요. 걸려서 먼 곳에서 보니까 이제 저기 사진이 있습니다. 그 엄마가 총에 맞아서 죽었는데 저기는 지금 여자로 돼 있지만은 그 아기가 남자입니다. 옆 벽에 걸려 있거든요. 사진이. 남자인데 엄마 위에 배 위에 올라가고 젖을 찾고 있는 건지 막 엄마 가슴을 막 찾고 있더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그 시신의 피를 손에다 묻혔어요. 그래 저는 그 사람 죽은 거는 생각하고 막 손에 피 묻으니까 겁먹어갖고 어머니 무섭다 무섭다고 우리 그 3살 먹은 동생은 엄마 무서워 집에 가자 해가니까 그 전라도 말씨도 당고 이북 말씨도 당고 한 사람이 이 갓나 새끼야 지금 죽어도 빨리 죽으나 언제 죽어도 죽을 거니까 미리 죽으라면서 참나무 몽둥이 이런 걸 가지고 머리통을 2번을 후려쳤어요. 동생을. 그러니까 아이가 까무러쳤는지 뭐인지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겁을 먹었는지 등에 엎였어요. 그러고 나다나니까 어느 순간 이제 그 참나무 대나무 있잖아요. 큰 거. 그거를 가운데 묶어갖고 양쪽 끝에 잡아갖고 군인이 하는 말이 제주시에 갈 사람 제주시에 가면 살려줄 테니까 제주시에 갈 사람 따라와라 하니까 그냥 살 건 줄 알고 막 제주시로 막 이제 그 정문 쪽으로 막 쫓아나간 거예요. 막 기면서 나가는데 어느 정도 하니까 딱 돈과 선을 딱 갈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손 놓치니까 가족끼리 손 놓치니까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아이고 누구야 막 동생 찾아가니까 참나무로 막 팼어요. 막 패다가 이제 그 딱 무서우니까 이제 두드러 맞으면서도 가족 찾아간 사람도 있고 못 찾아간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이제 정말 38세처럼 그 선이 딱 그어졌는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제주시에 갈 사람 따라 나오라니까 앞으로 한 30명인지 몇 명씩인지 잘라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총소리가 다다다다다 나고 또 조금 있으면 총소리가 나고 하니까 그런 소리가 한 5-6번도 넘어 난 것 같은데 우리 언니가 저보다 5살 위니까 15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머니 제주도 말로 아이고 어머니 막간 주겸수다 주겸수다 우리 주겸심에 우리 나가면 안 되는 수다 막 따라 나가면 죽을 거니까 나가면 안 된다 해서 그때부터는 또 뒤로 막 운동장 안으로 막 들어온 거예요. 저희가 막 들어오다 보니까 해가 뭐 그때는 겨울이니까 해가 짧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 해가 반짝 햇빛이 나왔다가 어둡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마지막인가 봐요. 저희들이 어디 끌려갔냐면 옴탕밭에 끌려왔어요. 그리고 옴탕밭에 끌려와갖고 이제 이 옴탕밭이 장소가 더 행길로 나가는데 길 넓히면서 밭이 많이 줄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거기 와서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냥 죽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갖고 뒤에 가서 쭉 앉혀서 행대로 쭉 앉혀갖고 이제 그런데 사람이 그때는 저는 어렸지만은 그 죽는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아무런 생각이 안 나고 어머니 손만 잡고 꽉꽉 잡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는 막 그 총에다가 총알을 집어넣는 거지 쇠소리가 절가닥 막 그런 소리가 나고 있고 막 하는데 막 자기네끼리 무슨 말로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막 녹슬 같은 것도 막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 함덕 쪽에서 찝차가 하나가 사격 내중에 저는 잘 못 들었는데 사격중지 하는 소리래요. 그것이 아까 거기 나오죠. 사격중지 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 갓나 새끼들이 파리 새끼보다 목숨이 더 길다 하면서 그래 이제 또 총을 겨눴던 것을 이제 등으로 앉아버리니까 모르잖아요. 걷어들인가 봐요. 그래서 일어서서 다시 학교집으로 가자 이래갖고 이제 학교집에 끌려왔어요. 근데 제가 거기 앉아서
떨면서도 뭔가는 사람을 하도 많이 죽여놓으니까 땅이 좀 고동색 갈색이잖아요. 근데 땅이 새카매요. 새카면서 피에 물들었는데 햇빛이 하늘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반짝반짝 빛이 나고 빛이 났어요. 얼음여의 빛.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거울 이렇게 햇빛에 되면 그 반사되듯이 빛나고 빛나다가 이제 해가 들어가면 또 그 빛깔은 없어지고 밭이 그냥 다 피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학교 집에 왔죠. 오니까 군인이 또 올라가더니 그 가기 전에 이제 또 방공호에 가서 저 남편이 산에 올라간 사람은 자꾸 찾아다니면서 탄압 보면 자꾸 잡아다가 형무소에 놓고 이러니까 우리 이모도 남편이 이제 산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디 방공호에 가서 그날 안 끌려오고 숨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그 차에다가 우리 죽으러 가기 전에 그 대장이 말릴 때 보니까 트럭이 한 대 운동장에 있는데 7명인가 몇 명이 줄에 엮여갖고 그 묶여 차에 태워 있는데 그게 우리 이모가 끼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하니까 여러분들 그래 이제 여기서 학교로 걸어가는데 열기에 집을 막 불태워 놓으니까 바람이 조금씩 불고 이러니까 집타는 제도 막 날라오지 화기로 뜨거워요. 막 그냥 겨울이 아니고 막 진짜 땀 흘릴 정도로 막 뜨거운데 이제 운동장에 가니까 교탁구에 올라가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집은 오늘 불이 다 타서 잘 데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학교 집에서 오늘 하룻밤 자갖고 함덕으로 와라. 피난을지 함덕으로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군인들은 다 갔어요. 가니까 그때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동생을 업으라 해놓고는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어떻게 됐나 이제 찾으러 가고 저한테 동생 업고 가서 외할머니가 우리 외삼촌네가 좀 그 뭐가 이제 찍혀있는 인물이고 그 전에 우리 외삼촌들은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어디 갔다 바다에서 집어넣어서 내종에는 죽였다는데 4.3 사건 나기 전에 이미 어디 가서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니까 아들이 그렇게 죽으니까 어머니를 어디 잡아다가 죽여볼 수도 있으니까 외할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외할머니 집에 가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 옆으로해서 가다 보니까 할머니 하나가 길에 쓰러져서 총 맞아서 죽었는데 그 불을 지르니까 나무 석가래가 이 머리에 와서 걸려갖고 타고 있고 소가 뜨거워갖고 막 난리를 해요. 마을에 돼지도 막 뜨거워서 그러고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 집에 가보니까 집이 다 불타고 막 불 붙고 있고 그래서 할머니 집으로 와서 어머니 하니까 없어갖고 이제 어머니 찾아다니느라니까 이 당팥 여기가 지금 조금씩 죽인 데 말고는 많이 죽은 데는 이 당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옴탕밭하고 당팥인데 당팥에 가보니까 시신이 막 줄비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거기 가갖고 우리 친할아버지하고 작은 할아버지하고 거기서 막 시신을 찾더라고. 그래서 찾아갖고 가만히 그때는 80kg짜리 가머니가 볏집으로 만든 거 있었거든요. 그거를 집에 가서 갖다가 우선 짐승이 눈 같은 거 파먹지 말라 해서 우선 덮어놓고 그래갖고 이튿날 이제 막 눈보라가 막 치고 그랬고 이제 피난을 갔는데 요즘에는 이 길이 양쪽으로 났는데 서모목 옆으로는 니아가 하나 겨우 다닐 정도였었어요. 거기 가다 보니까 또 줄을 쫙 세워갖고 가는 대로 이제 길에 앉히라는 거예요. 앉으니까 우리 마을에 김석도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가 말하자면은 막 그 욕할 때는 앞잡이 노릇했다 이렇게 욕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나와 이러면서 거기서 또 뽑아내서 총살 시킨 사람이 아마 저 회장님네 어머니도 들어갔을 거고 그래서 거기서 아까 그 영상에 나오는 거 보니까 30명인가 30몇 명 이중으로 죽었잖아요. 그래갖고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함덕 가서 이제 한 3개월 만에 이제 이 마을로 왔어요. 와갖고 먹을 거 없어갖고 그 겪는 고생은 말도 못하죠. 그랬는데 이제 연자제에 걸려갖고 군인에 가서 높은 데 가려 해도 못 가고 직장에 들어가려 해도 못 가고 연자제에 걸려서 굉장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마을이 이만큼 했는데 저는 굉장히 요즘에 오니까 잘도 기쁩니다. 왜 기쁘냐? 그때는 이런 말을 못 했거든요.
안기부에 잡아다 놓고 그냥 막 시조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막 이런 것을 말할 수 없잖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저 꿈을 다 가져가, 사삼이 저 꿈을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저는 그 4.3 덕택으로 배우지도 못하고 들음 달래 있잖아요. 우리 제주도는 보리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면 보리 심은데 달래가 나면 그거를 캐갖고 여기서 걸어서 제주시 동문시장에 가서 팔아갖고 180원을 만들어갖고 제가 그때 당시에 제주 여중을 시험 봐갖고 다니다가 졸업은 못했습니다. 어려워갖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좋은 세상도 만나지고 여기 그 애기 무덤은 아까 나온 대로 4.3 때 죽은 애기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그전 때부터 여기 애기 무덤은 있었어요. 있었고 그래서 북촌은 그 희생이 많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4.3에 막 그렇게 막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면 원망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념적으로 생각하면 이 4.3에도 책임자들이 북촌에 누구가 와서 이렇게 하면은 책임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그 사람들을 가려내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보상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북촌이 역사는 바로 잡아야 된다. 막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막 그 전 회장님하고도 막 싸움도 하고 막 이랬었습니다만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죄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준 국가가 책임이지 그 사람들도 편안하려고 그런 좋은 쪽으로 이념적으로라도 가치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요새 말 나오듯이 상생이다 소통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많이 이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건 알리고 저희 동생도 머리를 맞는 바람에 한 3년 있다가 이 머리에 자꾸 물이 차갖고 52년도에 죽었습니다. 48년도에 그렇게 당해갖고 52년도에 죽고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9년은 70주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것이 고맙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피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갖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도 좋습니다.